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윤정은 이유도 모른 채 쫓겨났습니다. 가족들은 입 모아 말했죠.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안 전체의 운명이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발인이 끝나고 나타난 한 남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의 비공개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없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죠. 드디어 열린 유언장. 첫 문장은 모두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윤정은 나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돌본 사람이다. 그리고 이어진 말 가족들이 몰래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순간 장례식장은 벌집처럼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내 재산의 70%는 윤정에게 상속한다. 가족들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던 며느리에게 집안의 전부가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재산을 두고 며느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 가족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던 며느리. 그러나 시어머니의 유언은 그녀의 억울함을 풀고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할머니의 장례식장은 아침부터 조용한 울음과 묵직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얀 국화 냄새가 가득한 빈소 안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장례식장 한쪽에서 조용히 향을 올리고 제단 앞에 고개 숙인 채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그동안 할머니를 돌보느라 지친 마음이었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담담하게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딘가 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뒤에서 오가고 친척들의 시선이 유독 윤정 쪽으로 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그 시선들이 이상했지만 장례식이라는 상황 때문에 그냥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장남가에서 온 친척 서연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듯한 낮은 목소리로 윤정을 불러 세웠습니다. 윤정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런데 서연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여긴 형님이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마치 장례식장의 공기를 한순간에 얼려버리는 독한 칼처럼 느껴졌어요. 윤정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차분히 묻고 싶었죠. 하지만 서연은 설명조차 하지 않으며 윤정에게 자리에서 나가라고 반복했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친척도 다가와 서연의 말에 힘을 실어주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은 이유 없이 몰아붙여지는 상황에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며 조문객 안내를 잠시 멈추기 시작했어요. 짧고 날선 목소리들이 뒤에서 들려오고 조문객들은 눈치를 보며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친척들의 강한 분위기와 장남가의 눈치를 피하기 어려웠어요. 민수의 발걸음은 망설임으로 무겁게 느리게 움직였고 윤정은 남편의 그 미세한 표정을 보고 말할 수 없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죠?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누구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단절된 시선만이 윤정을 떠밀고 있었어요.
결국 윤정은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장례식장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빈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정이 나가자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재빨리 웅성거림을 멈추려는 듯 행동을 바로잡았습니다. 민수는 당시 분위기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급히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남 민호가 그의 팔을 붙잡으며 강하게 제지했어요. 지금 나가면 더 복잡해진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민수는 잠시 멈칫하며 갈등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윤정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무력한 순간은 민수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빈소 안의 공기는 무겁고 조문객들은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며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진실을 숨기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윤정을 몰아내고 난 뒤에도 친척들은 서로 조심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어차피 곧 밝혀질 거니까 조용히 있어. 그 말은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윤정이 떠난 순간부터 장례식장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앞으로 집안을 벌집처럼 뒤집어 놓을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무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의 발인이 끝난 뒤 빈소에는 잠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조문객 대부분이 돌아가고 남은 것은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 뿐이었어요. 모두가 흩어져 재단 정리를 돕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사라진 뒤로 분위기가 어색하게 비어 있었고 그 공백을 아무도 메우지 못한 채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나간 방향을 바라보며 속으로 깊은 후회를 삼키고 있었죠. 지금이라도 따라갔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과 형들의 표정은 그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장 차림의 김 변호사가 장례식장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태도와 무표정한 얼굴로 가족들 사이를 지나 제단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친척들은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이상하게 여겼고 몇몇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장남 민호가 제일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간단히 받으며 목소리를 낮춰 가족들에게 모두 모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인의 뜻을 전달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장례식장의 공기를 단단하게 조여왔습니다. 모두가 모이자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고 단단히 봉인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박 여사의 비공개 유언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바뀐 듯한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었어요. 장남가 사람들은 서로의 표정을 확인하며 무언가 기대하는 듯 미세하게 미소를 띄었습니다. 반면 민수는 걱정이 담긴 얼굴로 변호사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정이 없는 자리에서 유언장을 연다는 게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찔렀거든요. 변호사는 이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유언장은 가족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만 공개하도록 고인이 명시해 두었습니다. 순간 서연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윤정 그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변호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문서 마지막 줄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그의 말에 장례식장 안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개 중에는 불만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도 있었죠. 민호는 서연을 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군. 그러나 변호사는 가족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그대로 고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잠시 다듬며 말했습니다. 고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원이 모일 때까지 공개는 보류합니다. 그 말은 곧 윤정을 다시 불러와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민수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민수는 재빨리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리는 동안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전화를 받자마자 민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변호사가 왔어. 어머니 유언장이 있다고 해. 민수의 목소리는 혼란과 후회가 섞여 떨렸고 윤정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그 짧은 한마디에는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전화를 끄는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들은 그를 불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민수는 이제 더 이상 그 눈치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없는 자리에서 유언장을 여는 것은 절대 할머니의 뜻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척들도 윤정을 다시 불러야 한다는 사실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표정 속에 감춰진 불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김 변호사는 가족들의 정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흔들림 없이 침착했고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위해 마음을 굳게 다지고 있는 듯 보였어요. 장례식장의 공기는 차가운 긴장 속에서 움직임을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윤정이 돌아오기 전까지 아무도 유언장의 내용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집안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전주곡이었죠. 이제 가족들은 모두 윤정의 귀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고인의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을 남겼는지, 그 유언장이 어떤 진실을 밝힐 것인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정을 쫓아낸 그 순간부터 이 가족의 운명은 이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윤정은 장례식장에서 쫓겨나 나온 뒤 한참 동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마음속의 허무함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억울함보다는 깊은 상처가 먼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왜 저 자리에서 나와야 했을까? 윤정은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뜬 민수의 이름을 보고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통화를 받았죠.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 끝에는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윤정아, 지금 다시 와줄 수 있겠어? 변호사가 오고 어머니 유언장이 있다고 해. 그 말은 윤정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윤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상황이었기에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할머니의 마지막 뜻을 어쩌면 자신이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그리고 천천히 장례식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 위의 모든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고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결국 윤정은 다시 장례식장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빈소 내부는 윤정이 떠날 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든 가족이 의자에 앉아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녀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를 향했습니다. 어떤 시선은 불편함을 드러냈고 어떤 시선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윤정은 그 시선을 전부 느끼면서도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정 옆으로 다가왔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정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윤정이 도착하자 준비해 두었던 문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조용하면서도 단단했고 장례식장 내부의 공기를 곧바로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팔짱을 끼고 윤정을 흘겨보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말에 반박하지는 못했죠. 장남 민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변호사가 문서를 펼치는 모습을 주시했습니다. 표정에는 기대와 불안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 첫 페이지를 꺼내 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 유언장을 자신의 진심을 담아 남기셨습니다. 이 문서는 마지막까지 당신들의 화합과 진실한 관계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친척들은 잠시 웅성거리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정도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박 할머니가 생전에 기록해둔 말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다.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이 글을 남긴다. 이 문장이 읽히는 순간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고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내용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미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이어질지 긴장하고 있었죠. 윤정은 손을 꼭 모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변호사가 첫 부분을 마무리하자 방 안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와 유언장의 내용은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 오래 묻혀있던 진실을 끄집어낼 것이라는 사실을요. 김 변호사는 유언장 첫 장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숨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변호사의 손끝에 집중돼 있었고 그 긴장감은 지금까지의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어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전에 가족들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진실을 이 문서에 남긴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장례식장 내부는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색이 바뀌었고 윤정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오래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드디어 열릴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변호사는 이어 손에 든 페이지를 넘기며 두 번째 문장을 읽었습니다. 윤정이는 사람들이 모르는 많은 일을 묵묵히 해왔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선을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호 또한 자리에서 약간 몸을 움직이며 불편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반면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 몰래 어떤 일을 해왔는지 사실 그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변호사는 차분히 나아갔습니다. 나는 큰 병을 앓으며 여러 번 병원에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윤정이가 나를 도왔다. 그녀는 나에게 필요했던 것들을 아무 말 없이 채워줬다. 윤정은 손등으로 눈가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유언장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내가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윤정이는 자신의 돈으로 수술비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이 문장이 읽혀지는 순간 장례식장 안에 경악한 숨소리가 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놀라움보다 불편함이 더 크게 묻혀 있었습니다. 기세 좋던 장남가 친척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듯 표정을 바꿨습니다. 변호사는 서연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 내용을 읽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윤정이에게 크게 미안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아이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늘 마음이 무거웠다. 조용한 나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장례식장은 완전히 차분해졌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죠. 윤정은 그 문장을 들으며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자신은 그저 시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지만 결국 손등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윤정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어요. 민수의 마음에도 후회가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왜 그동안 윤정이 겪었던 외로움과 희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 자책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는 그 다음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가족들이 윤정이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정이는 이 집안의 누구보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이다. 장례식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민호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바닥을 바라봤고 서연은 주위를 의식하며 자불안석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친척들 역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뀐 것을 느끼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더 이상 이전처럼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내면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었죠. 변호사는 서류를 잠시 덮고 가족들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은 모두 박 여사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마지막 뜻을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그의 단단한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긴장감을 제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시선을 피했고 민호는 말없이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사실을 뒤엎을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윤정은 너무 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느끼며 어깨를 조금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 깊은 곳에서 묘하게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위로이기도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윤정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 미안해. 윤정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남편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장을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말이 들리자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는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남가 식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세하게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고 다른 친척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손끝에 있는 문서는 이 모든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폭풍의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윤정은 마음을 다잡으며 자리에 바르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그녀는 무엇인가 크게 달라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할머니가 남긴 기록은 이제 겨우 절반이었습니다. 앞으로 드러날 진실은 이 가족을 완전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김 변호사는 잠시 호흡을 고르듯 조용히 커다란 봉투 안쪽을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이미 숨조차 조심해야 할 만큼 고요했고 모두의 시선은 변호사가 넘기려는 다음 페이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손끝이 페이지 모서리를 잡는 순간 장례식장 내부의 공기는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서연조차도 하던 불평을 멈춘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어요. 이제 상속 관련 내용을 읽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친척들 사이에서 긴장이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장남 민호는 자세를 반듯하게 고쳐 앉았고 그의 아내는 기대에 찬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장남가에게 가장 많은 몫이 돌아올 것이라고.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고 첫 번째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생전 재산 일부를 특별히 고마운 이에게 남기고자 한다. 이 문장이 나오자마자 장남가 식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특별히 고마운 이라는 표현이 자신들에게 향한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변호사가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그 기대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본인이 가진 예금, 주식, 소유 건물, 토지 등 전체 재산의 70%는 며느리 윤정에게 상속하도록 한다. 순간 장례식장 안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변 친척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역시 손에 들고 있던 장례식장 수건을 떨어뜨리며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완전히 얼어붙은 채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고인의 재산과 함께 언급되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조차 분간이 안 되었죠. 민수는 옆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손을 허벅지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개가 그 또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무슨 근거로. 그러나 변호사는 차분한 얼굴로 다음 내용을 이어갔습니다. 본 상속 결정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어진 문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었습니다. 윤정은 나의 말년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돌보아 주었고 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일부 가족은 나의 재산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며 상속을 압박하는 행동을 했다. 이 내용이 읽히는 순간 장례식장 내부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근거 없는 말 아니야? 아니, 증거가 있으니까 적어놨겠지. 서로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서도 변호사가 들을까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손을 들어 모두를 진정시켰습니다. 고인은 이 결정을 여러 번 고민하셨고 직접 문서로 남기셨습니다. 이 내용에는 개인 기록과 함께 참고 자료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생전에 적어둔 일기와 병원에서 받은 진술서, 정리본이 담겨 있었죠. 민호는 헛기침을 하며 억지로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어머니가 남기신 기록이 정확한 건가요?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기 때문에 문서의 작성 시점과 서명, 기록 모두 검증 과정에서 이상이 없습니다. 오해는 없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민호도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친척들도 침묵했어요. 윤정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큰 재산이 돌아온다는 사실보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까지 신뢰하고 있었던 마음 자체에 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면서도 벅찬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가족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더욱 날카롭게 꽂히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민수는 윤정의 떨리는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 윤정은 조금 안정을 되찾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유언장 두 번째 부분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인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분은 윤정에게 감사와 사과의 마음을 담아 이 결정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분노와 억울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가 친척들은 서로 불만을 토해내며 변호사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몇몇은 윤정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조문객들까지도 당황한 듯 서로 속삭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작게 숨을 내쉬며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 동시에 뒤섞여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봉투를 천천히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내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정적인 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장례식장을 다시 정적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모두가 느꼈습니다. 아직 더 큰 폭풍이 남아 있으며 그것이 집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김 변호사는 조용히 마지막 장을 봉투에서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앞선 페이지들과 다르게 살짝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만져본 듯 달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모두가 이 마지막 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지 두려움과 궁금증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등을 곧게 펴고 변호사를 응시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문장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상상도 되지 않았죠. 민수는 긴장한 듯 손을 모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변호사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고인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록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장례식장 전체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종이를 들어 올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입원을 하던 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이 문장이 읽히자 장례식장의 공기가 갑자기 빽빽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떠는 것을 멈추려 의자를 꽉 움켜쥐었고 서연은 조용히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내용을 펼쳤습니다. 나는 간병인에게서 들었다. 일부 가족들이 내 재산을 미리 조사하며 상속을 두고 다투고 있었고 심지어 윤정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을.
이 문장이 울려 퍼지자마자 장례식장 안에는 큰 충격이 돌았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당황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고 조문객들까지도 소리를 죽이며 주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듯 손을 내리며 낮은 목소리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민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이어갔습니다. 고인의 기록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간병인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진술서는 간병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내용 전체가 동일합니다. 변호사는 문서를 조용히 흔들며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윤정은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두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겪어온 억울함과 의욕들이 문장 하나하나로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저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녀가 낮게 중얼거리자 민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윤정아, 내가 몰랐던 거야. 정말 몰랐어. 민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눈을 감은 뒤 숨을 고르며 다시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가족 간의 다툼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하지만 윤정이 나에게 베푼 진심만큼은 분명히 지켜주고 싶었다. 이 문장에는 박 할머니의 글씨체 그대로의 떨림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 얼굴을 감싸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이 마지막 기록들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 작은 힘으로 눌렀습니다. 그 온기만으로도 윤정은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는 문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바람은 가족들이 서로를 탓하지 않고 진심으로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복잡해졌습니다. 장남가의 표정은 깊은 당혹감과 멋쩍음으로 가득했고 다른 친척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도 모른 채 시선을 흔들었습니다. 조문객들도 아무 말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어느새 단순한 작별의 자리가 아닌 진실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윤정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의 시선을 한번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슬픔과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기대했던 마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기록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진실을 놓쳐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이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있었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인의 전체 기록을 전달했습니다. 그 말로 문서 공개는 끝났지만 동시에 가족들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각자 스스로 고민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할 만큼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는 작게 한 걸음을 내디디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머니의 뜻을 어떻게 지킬지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장례식장 전체의 시선을 다시 그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변화의 기운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변화는 완전히 모양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결정의 순간이 그 모양을 만들어낼 예정이었죠. 장례식장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정리하며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쉽게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공개된 기록은 집안의 분위기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윤정은 가슴 깊숙이 울리는 여운 속에서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할머니의 마지막 말들이 귓가에서 울리는 듯 느껴졌어요. 켜켜이 쌓였던 억울함이 풀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너무 버거운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수 역시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잠시 후 김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을 위해선 가족 간의 합의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하게 울렸고 장례식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장남 민호는 어딘가 찔리는 듯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박할 기세는 아니었습니다. 서연도 팔짱을 풀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친척들 역시 어수선했던 마음을 다잡으며 변호사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윤정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현재 상속의 우선 권리는 윤정 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마지막 바람은 가족 간의 화합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윤정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꼈지만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 할머니의 뜻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윤정은 작게 숨을 내쉰 뒤 말했습니다. 저는 상속보다 가족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바라셨던 것도 그런 것 같아서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윤정의 손을 살며시 잡고 말했다. 정말 고마워 윤정아. 너처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그의 말에는 진심과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면 장남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좀 전까지의 태도가 부끄러워졌는지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서연도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잘못한 게 맞아요. 윤정 씨에게 미안해요. 윤정은 서연의 사과를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 할머니를 위해 조금씩 마음을 열면 좋겠어요. 그 말은 장례식장의 공기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느껴졌던 갈등과 서운함들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분위기가 가라앉은 틈을 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은 고인의 뜻을 따르되 가족 간 합의에 따라 조정된 방식으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문서로 정리해 다시 공증받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장남가 사람들도 더 이상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인의 명확한 뜻이 드러난 상황에서 억지로 저항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장례식장의 공기는 서서히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어수선하고 차가웠던 분위기가 조금씩 따뜻함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윤정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니 마지막 뜻을 이렇게 지킬 수 없었을 거야. 윤정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끝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길었던 오해와 거리감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스며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윤정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박 여사님도 마음 편하실 겁니다. 조문객들의 진심 어린 말들은 윤정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민호와 서연도 조용히 다가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비록 모든 감정이 단번에 풀릴 수는 없었지만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임은 분명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길, 윤정과 민수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오늘 많은 게 변한 것 같아. 윤정은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니 덕분에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눈물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장례식장의 문이 천천히 닫히며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그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가족들의 마음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정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 잘 해낼게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단단함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 윤정과 민수는 마지막으로 박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가 은은히 풍겼습니다. 윤정은 그 향기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존재가 공간 곳곳에 배어 있는 듯했고 방 안의 공기는 따스하고 고요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전등을 켜고 방 안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아끼던 방이야. 항상 따뜻하게 해두셨지. 그의 음성에는 여전히 슬픔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가 사용하던 작은 가방, 오래된 손수건,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책장 쪽으로 걸어가 책 하나하나를 쓰다듬듯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서랍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깔끔하게 접힌 봉투들과 작은 상자들이 들어 있었어요. 윤정은 그중 가장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익숙한 필체로 윤정이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손끝을 떨며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편지 여러 장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윤정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써줬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너의 진심은 언제나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단다. 글자를 읽을수록 윤정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나에게 베푼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다. 너는 내게 딸이나 다름없었다. 그 문장은 윤정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뒤에서 윤정의 어깨를 감싸며 편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난 왜 그걸 몰랐을까?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후회의 숨을 삼켰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도 분명 아셨어요. 민수가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그녀의 말은 민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했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랍 안을 더 살펴보니 손수건에 곱게 쌓인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윤정은 그것을 조심스레 꺼내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생전에 즐겨 찾던 작은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반짝이는 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팔찌였어요. 윤정은 그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팔찌 저 항상 예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그녀는 팔찌를 조심스럽게 손목에 채웠습니다. 그것이 마치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건네는 포옹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방 안의 창문을 휘열어 바깥 공기를 들였습니다. 따스한 햇빛이 방으로 들어와 편지를 비추었습니다. 윤정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남기셨네요. 마지막까지도 사랑을 주고 가셨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결국 우리가 서로 잘 지내길 바라셨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윤정은 조금 더 밝아진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닿는 순간 서로의 마음속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남은 유품을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앨범을 함께 넘기며 웃기도 하고 할머니와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상자 속에서 나온 작은 일기장을 펼치자 할머니의 일상이 소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윤정이랑 차를 마셨다. 따뜻한 마음이 참 고맙다. 이런 문장을 읽을 때마다 윤정의 눈가가 다시금 촉촉해졌습니다. 민수는 가만히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참 너를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 정리가 거의 끝나갈 즈음 윤정은 방 한가운데에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박할머니의 향기가 은은히 남아 있었고 햇빛은 서재와 침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 잘 살게요. 그리고 가족들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고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잘해보자. 그의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오해와 상처들을 넘어서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죠. 윤정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잘해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방을 천천히 나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따뜻한 햇빛은 방 안을 한 번 더 감싸고 고요한 정적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박할머니가 그들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은 그렇게 두 사람의 삶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